경남 상인연합회 회장의 공금 횡령에 이어 같은 혐의로 상인 회장 3명이 더 드러났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경우입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민생 탐방을 통해 메르스 확산 방지와 침체된 지역 경제 살리기를 약속했습니다. 메르스 괴담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포자에 대해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경남도의회가 무상급식 사태의 중재자 역할을 실패했습니다. 다양한 협상과 노력에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경남 상인연합회 회장이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또 같은 혐의의 상인 회장들이 밝혀졌습니다. 금액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9일 창원지방검찰은 전통시장 상인회에 지급한 상생협력 발전기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남 상인연합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같은 혐의로 3명의 상인회장도 연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상인회장 A, B, CC 등 회원 7명은 현재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들은 2012년 5월 현재 창원시 마산의 원고 양덕동에 개점 예정인 한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과정 중에 인근 전통시장과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형마트사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2차례에 걸쳐 상생협력 발전기금 명목으로 14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이 14억 원이라는 돈의 행방입니다. 상생 발전기금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정확한 금액을 알리지 않으면서 개인적인 용도로 빼돌리고 또 이를 친분에 따라 회원들에게 적고 많게 나눠준 것입니다. 지난달 구속 기소된 경남 상인연합회장의 경우 상생발전기금 4억 5천만 원은 상인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총 5억 원의 공금 횡령을 했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나머지 3명의 회장은 각 1억 4천만 원과 1억 2,600만 원, 2,8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인들은 상인을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냐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살아가면 되는 거야. 정직하게 살아야 정직하게 해야지 사람이. 상인들에겐 피 같은 피해 보조금. 하지만 상인을 대표한다는 회장들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회장만 믿고 따라오던 상인들만 울리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메르스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마산 어시장과 창원 상남동 일대를 방문했습니다. 안 시장은 민생 탐방을 통해서 메르스 확산 방지와 침체된 지역 경제 살리기를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 마산 하포구에 위치한 전통시장인 마산어시장. 사람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간임에도 시장 안은 텅텅 비었습니다. 메르스 여파와 경기 불황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자 매출도 절반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상인들은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며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는 사람이 통 안 나와 아침부터. 해롭지 뭐 그래서 안 깨겠는가. 많이 장사가 안 돼. 아무래도 뭐 경기도 경기고 메르스 여파고 있고 하지만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막 조금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어시장 많이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어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져 상인들의 고충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상인 대표들은 메르스 공포로 손님의 발길이 급격히 줄었다며 전통시장 홍보에 시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안 시장도 메르스 여파가 지역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진 만큼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등 행정 지원을 검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간담회 후 직접 어시장을 돌며 상인들을 만나며 상품 구매에도 나섰습니다. 한 상인은 안 시장에게 마수거리도 하지 못했다며 하소연하자 안 시장은 물건을 구입하며 자신이 민생 현장에 뛰어들어야 시민들도 안심하고 거리로 나올 것이라며 지역 경제 살리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민생 탐방은 메르스로 격리 조치가 내려진 SK병원 인근 상가로 이어졌습니다. 상인들의 만난 자리에서 안 시장은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곧 예전의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위로했습니다. 이어 창원 SK병원에 격리된 환자들과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힘내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편 창원시는 앞으로 메르스로 침체된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향후 시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뉴스 표용민입니다. 메르스 여파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도 문제지만 괴담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괴담은 메르스 환자가 없는 병원에까지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경찰이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포자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최재헌 기자입니다. 통인시의 메르스 환자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사법당국은 수사에 나서는 한편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괴담이 돌다 보니 경기 침체는 물론 병 기피 현상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병원에 오는 것도 조금 꺼림칙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통영 거주자들이 모이는 유명 인터넷 카페. 토이시 모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나왔다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지목된 병원은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요. 심지어 시내 곳곳에 메르스 환자가 없다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통영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생기게 되면은 바로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 바로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창원의 어느 지역에 발생하게 되면 창원 지역에 발생하고 또 이제 어느 의료기관에서 발생했다. 또 경북에 발생하면은 경북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생하고 다 이렇게 정부에서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영에서 이렇게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발생을 정부에서 발표가 없었는데 그러한 루머가 도는 것은 그거는 아주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병원에 관한 괴담이 돌자 평소에 비해 환자들은 5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평상시에는 환자로 가득 차야 할 병원 진료실이 이처럼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텅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정 병원을 지정하면서 메르스 환자가 있는 곳으로 낙인 찍기 시기입니다. 지목된 병원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난감하다는 반응입니다. 시민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통영에는 메르스 의심 환자도 없고 확진 환자도 없는 상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메르스가 발생하게 되면 중앙정부나 방송을 통하여 다 알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이 SNS를 타고 다니면서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도 피해를 보지만 병원도 막대한 피해를 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고발 조치를 하였으며 아울러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지목된 병원은 경찰의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나뉴스 최재현입니다. 경남의 메르스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에 대한 격리가 대거 해제돼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메르스 비상대책본부는 경남에서 처음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115번 환자 조모 씨가 4, 5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퇴원을 결정했고 현재까지 의심자 65명 가운데 확진자를 제외한 64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책본부는 18일 인구복지협회 가족보건원 접촉자들에 대한 격리 해제에 이어서 잠복기간 동안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힘찬 병원 접촉자 182명에 대해서도 격리를 해제했습니다. 또 오는 25일이면 창원 SK병원 격리자들의 잠복기가 끝나 경남의 메르스 관리 대상은 10명 이하로 줄어들 걸로 예상했습니다. 정식 음압병상이 없는 마산의료원이 정부의 메르스 진료기관으로 선정돼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산의료원은 지난 15일 메르스 진료기관으로 지정 후
임시로 5개의 간이 음압 병상을 확보해 진료 중입니다. 하지만 일반 병상을 개조해 만든 간이 음압 병상은 정식 음압 병상에 비해 병실 내 바이러스의 외부 차단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루 30명에서 50명에 달하는 의심 환자가 의료원에 방문해 5개 음압병실로는 환자 수용이 어렵고 야간에는 일반 환자를 상대하는 응급실 당직 의사가 메르스 의심 환자를 치료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산의료원은 간이 음압병상 5개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며 현재 신축 중인 마산의료원에도 20개 병상으로 확대 설치할 방침입니다. 경남도 의회가 결국 무상급식 사태의 중재자 역할에서 손을 뗐습니다. 다양한 협상과 노력에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무상급식은 물 건너 간 걸까요? 보도에 전주현 기자입니다. 경남도의회가 결국 무상급식 사태 중재를 중단했습니다. 그동안 무상급식 사태를 해결하려고 경남도와 경남도 교육청 사이에서 중재 협상을 주재해왔지만 협상에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사 때문에 불거졌는데 감사는 해야 되고 도청 입장은 교육청은 전면 선별은 할 수가 없고 이제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하는 그런 급식비는 교육청 방식대로 보편으로 하고. 예. 결국 양 기관은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김윤근 의장은 중재 역할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해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보니까 참 어렵네. 저는 제 마음 같을까 싶어서 양 기관에서 좀 마음을 열고 사회적 갈등이 이렇게 심하고 한데 좀 해소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마음을 열고 이렇게 제의를 하고 했는데. 이에 올해 안으로 유상급식이 무상급식으로 전환될 확률은 더 희박해진 겁니다. 김 의장의 중단 선언이 있은 직후 경남도 교육청도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현우 경남도 교육청 행정국장은 1, 2차 안보다 더 파격적인 입장을 내놓았지만 경남도가 한치도 양보하지 않아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단 한 걸음도 진전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이 애초 중재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의심할 정도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중단이라는 생각을 저희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편 김 의장의 중재 중단 선언이 있기 바로 직전 경남도 의회에서는 박춘식 의원이 발의한 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7월 중순 정례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6개월간의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반면 경남도 의회에서 실시하겠다고 한 이번 감사가 무상급식 사태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그 과정과 결과에 기추가 주목됩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학교 폭력과 어린이 유괴 등의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를 설치 사업을 적극 추진합니다. 도는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교, 보육시설 등 166개소에 408대 CCTV를 올 연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는 시군 CCTV 통합관제센터로 이관돼 24시간 관제 요원이 어린이 안전과 범죄 예방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는 지난 2011년부터 추진돼 현재까지 총 2,800여 대를 설치 완료했으며 CCTV 설치 사업이 확대되면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둘 걸로 기대했습니다.
경남 지역 휘발유 값이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 2주 정도 후에는 안정세로 돌아설 걸로 전망됩니다. 한국석유공사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 이후 59일 연속 휘발유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고 당분간 리터당 1,600원대는 넘기지 않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6월 들어서는 휘발유 값의 상승폭이 현저하게 줄어 5월과 비교하면 평균 4분의 1 수준으로만 올라 국제 유가와 국제 석유 제품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19일 현재 도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567원이며 창원의 늘푸른 주유소가 1,510원으로 최저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역 향토 백화점인 마산대우백화점이 오는 7월 롯데백화점 마산점으로 인수되면서 마지막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대우백화점은 25일까지 지난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고자 아듀 대우백화점 행사를 진행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방문객에게 상품권 증정 행사와 브랜드별 특가 행사전 등 최소 20%에서 40%까지 할인 행사에 들어갑니다. 또 분수 무대 주변에는 대우백화점 지난 19년간 발자취를 주제로 한 영상물이 상영되고 그동안 진행한 지역 공헌 사업과 수상한 감사패 등의 전시회도 진행됩니다. 경상남도는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과 도민 안전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홍준표 2기 도정을 시행합니다. 국민안심병원으로 경남 지역 병원 12곳이 추가로 지정돼 기존 6곳에 이어 모두 18곳에서 운영됩니다. 마산대학교가 현장 실습을 나가는 치위생과 학생들에게 메르스 감염은 본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쓰도록 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반발을 샀습니다. 마산대는 현재 서약서를 받는 것은 중단했고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창원시가 지난해 창원 페스티벌 예산을 5억 원 가운데 실제로 2억 3천만 원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는 축제 개최 여부에 대한 논란 등으로 행사를 축소해 남은 예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성군은 지난해 여름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최근 도로와 하천 등 복구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김해 롯데 워터파크가 최근 2단계 준비를 마치고 시설을 전체 개장했습니다. 개장 면적이 늘어나면서 동시 수용 가능 인원도 18,000명으로 늘었습니다. 통영소방서는 다음 달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110여 명이 관내 2개 해수욕장에서 2015년 여름바다 구조대와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대는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와 사전 예방 활동,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활동을 위해 운영됩니다. 고성 거류초등학교는 6월 15일부터 닷새간 예술꽃 씨앗학교와 방과후 학교 학부모 초청 공개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고성 농효와 고성 오광대, 다양한 국악기를 배울 수 있는 관현악반과 모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학부모들에게 보여줘 자녀들의 성장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고성군은 6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는 23일 오후 7시 고성문화체육센터에서 실내 관현악단과 현대무용단의 콜라보 무대인 음악과 춤이 만나다 공연을 선보입니다. 클래식을 무용과 융합해 시각화함으로써 클래식의 이해도를 높이고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